자,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를 보셔도 뭐가 있냐면, 한 단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파불교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 그때를 초기불교라고 합니다. 초기불교, 근본불교, 비슷한 말로 옛날에 원시불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원시불교 하니까 약간 미개한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초기불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100년이라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 100년이 지나면 부처님을 뵌 분이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을 뵌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가정하더라도 부처님을 뵌 분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부처님을 뵀을 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근현대 불교에 대해서도 논문을 써요. 근현대 불교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제가 박사 주제도 이제 그것도 또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근현대 인물 중에서 이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려운 분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많이 살아있는 어른. 늘 했을 경우에 이게 논문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성철 스님 같은 어른을 제가 연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가정이야, 가정. 그랬을 때 저는 어차피 문서적인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른을 한 번도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TV에서는 뵀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럼 저는 문서적인 걸로만 가지고 그 어른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감정이 잘 없어요. 그 어른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뉘앙스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글자만 봤을 때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그런 뜻으로 어른이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예. 네. 나도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철 스님이 더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뵌 분은 아무도 없고, 다 그냥, 어른들한테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만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발언권이 더 세져요. 기록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른한테 들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을 친견한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얘기가 터졌을 경우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게 100년이에요. 그게 100년.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바뀌는 데서 대부분 100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유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라진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910년 한일합방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표면에서 거의 싹 사라진다는 게 일반 통계예요. 어떤 종교든 그게 몰락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습기가 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현상들도 많이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그 세대 동안에 뭘 겪었냐면 동성동본 금지법이 원래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그것이 다 폐기됐고 간통죄 같은 게 유교가 있으면 간통죄 이런 게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사가 점점 물에 빠지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빡신 데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물에 빠져왔다는 걸 느꼈잖아.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시집 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차례를 설이나 추석 차례를 외국에서 해도 돼요? 이걸 입을 꺼내면 그건 끝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당시 시절에는 이걸 생각한다는 게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안 그럼 뭐 설이나 추석 때 저 인천공항이 바글바글 하다더라. 이런 뉴스를 보면 저렇게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갑다. 이 정도지. 그렇게 용인하는 정도지. 그게 저거는
북한 빨갱이 같은 놈들이야. 뭐 이런 식 생각들은 없잖아. 저건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도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면 문화가 쫙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쫙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0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누가 바꾸는 주류냐면 사실은 이쪽이 부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교화하셨던 데가 동방교단. 그러니까 서쪽 교단은 누가 교화를 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냐면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불운하고 가전연존자, 설법제일, 논의제일. 그런 분들이 저쪽에서 교화를 시작을 하셨고, 가전연존자는 저쪽 출신이에요. 출신 자체가. 아반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화를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졌었고, 그게 처음에 물꼬를 튼 분들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신 분은 안한.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쪽도 굉장히 불교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쪽이 더 계율적이고 깔끔하게 사는 원칙주의자들이 이쪽에 더 많이 있었고 이쪽은 약간 느슨한 유연성, 유도리. 예, 유도리가 있는 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희한해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더 바뀝니다. 그리고 전파된 지역이 더 보수적이에요. 오리지널이 더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한국말을 쓰는 세 집단이 있어. 그게 남한, 북한, 연변. 봐봐. 남한 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남한 말이 제일 빨리 바뀌어요. 북한 말이 우리보다 더 잘 안 바뀌어요. 연변 말 진짜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뭘까요? 얘네는 중국말을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외국어 개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국어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단어를 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언어가 모국어는 생각보다 빨라요. 그냥 두두두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겪냐면 말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입이 새거든요. 두 종류로 셉니다. 음식이 새고 말이 새요. 음식이 새고 말이 새. 그래서 음식이 자꾸 먹다 보면 흘렸는데 왜 흘렸는지도 몰라. 왜 흘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새. 단어도 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새.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 안 해야 될 말도 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안 해야 될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저 사람한테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그 말을 하자마자 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머리가 말을 잡아. 머리가 이렇게 막 잡아. 야 이거 말하면 안 돼. 근데 벌써 말이 나갔어. 생각하고 말하면 그런 내용상이 일어나면 안 돼. 근데 모국어는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 집을 못 막는 사람이 남의 입을 막겠냐? 내 입을 못 막아서 그걸 내가 풀었는데 저놈한테 말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저놈이 말을 안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건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추접어요.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들이 새요. 말들이 새는 현상을 보면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사고를 할 때도 말하면서 사고하면 사고가 더 빨리 정립된다는 것도 있어요. 정리가 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국어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문법도 없고 문법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던져.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잘 던져. 그리고 말도 막 지어내. 그래서 엄청 빨리 바뀌어요. 지금 SNS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뭐 카톡이나 문자가 발전한 뒤로 언어가 훨씬 빨리 변했어요. 자연적으로 조선시대 때 변화하는 정도 속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몇백 년치보다 더 빨리 변했어. 진짜.
불과 이게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저 핸드폰 문자가 일반화된 뒤라고 해봐야 한 20년 상간이거든요. 그 안에 바뀐 언어 습관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어 문제도 잘 봐봐. 본토가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서울이 수도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정통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보다. 북한은 사실 그런 SNS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기 때문에 언어 변동폭이 훨씬 작습니다, 우리보다. 맞죠? 지금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남북 분단이 100년만 되면 서로 말이 안 될 거다라는 게 있어요. 완전 차단 상태에서 100년이 되면. 보통 그래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국경이 나눠버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같은 민족이라도 언어가 안 통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얘네도 바뀌긴 바뀌어. 하지만 우리보다 바뀌는 폭은 늦어. 그리고 이건 전파된 지역이잖아요. 이건 우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 중에서 주류냐 비주류냐고 이건 전파된 지역이잖아요. 전파된 지역은 함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보수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를 연구하는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고어를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연변말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스님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뭐 인도 발음으로 해야 된다. 진어는 인도 발음으로 해야 된다. 인도말 발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테 바라 가테 바라승 가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잘못됐다. 아제 바라 아제가 고 발음에 훨씬 가까워요. 원 발음이 뭐냐? 몰라. 왜? 언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 발음이 녹음을 시켜놓은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발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발음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발음도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발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언어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생물이에요, 생물.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도말도 계속 바뀌어가. 우리는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앵무새는 안녕하세요를 배웠으면 안녕하세요 한 개로 못 바꿔요. 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은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잘 지냈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더 막 던지면 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앵무새는 그렇게 못하죠. 앵무새는 그렇게 못하죠. 왜? 그거를 하나 주입되고 그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앵무새한테 나무아비타불을 가르쳤을 때 앵무새가 극락에 갈까? 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 당나라 때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경덕 전두농에 나오는 얘기야. 왜?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10번 이상 하면 지극정성으로 10번 이상 하면 극락에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앵무새한테 자꾸 먹이를 주면서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구간조 뭐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말하는 건 구간조예요. 앵무새 말 못합디다. 제가 어렸을 때 앵무새 키워봤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내가 찾아보니까 구간조가 말을 하고 앵무새는 말을 안 해. 앵무새는 침묵의 성자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극락에 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용 중심이냐 형식 중심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불을 할 때도 생각 중심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측명연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걸 중심으로 그런 논쟁이에요. 그 당나라 때 벌써 있었다니까. 옛날에 벌써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어때? 앵무새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앵무새가 극락에 갈까 못 갈까? 응? 앵무새 극락 못 가요. 왜? 극락에는 동물은 없습니다. 극락에 동물 없습니다. 극락에 있는 동물들은 거기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동물들이에요. 극락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극락에 동물 없어요. 물론 그 동물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면서 간다. 이러면 또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는 있어. 하지만 동물 상태로는 못 가. 여자도 극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야, 군대. 그래서 여자가 극락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 차별에 대한 논의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위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변환을 해서 그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성. 그래서 법화영 같은 데도 보면 뭐 용녀가 이렇게 성불하는 거 보면 변성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성이 바뀌면서 성불 하는 거예요. 그 산스크리트본에 보면 그 성기가 바뀌는 내용까지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제 19금으로 걸려가지고 중국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구마라집이 자체 검열해서 잘라냈어.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본하고 대조해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와. 그게 변화되는 것까지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인도는 그런 쪽에 훨씬 자유로워요. 개방적인 나라예요. 동아시아는 훨씬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번역하면 이게 절단이 나겠다라고 싶으니까 자체 검열. 19금 자체 검열. 그래서 본토가 진보적이고 빨리 바뀌어요.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전파된 지역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본토가 오리지널한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한 거하고 진보는 충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충돌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언을 요즘 인도말로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고어는 우리들이 쓰는 게 고어입니다. 우리가 뜻도 모르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고어입니다.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하고 공지 몰라? 이게 공자인데 공자를 우리는 공자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공찌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벌써 그 80년대 김용옥 선생님이 고려대에 교수로 왔을 때 그분은 대만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발음으로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맞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발음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일본 한자를 일본 사람 인명을 우리 발음으로 읽어버리면 나카무라 하지메가 아니고 뭐 중촌원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이름을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중국 발음이나 일본 발음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인지 모른다. 아 진짜 다 똑같은 한자 발음이 다르잖아. 한자는 똑같지만 맞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 발음을 읽어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김용옥 선생님이 그 얘기했을 때 철학과 선생님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왜? 우리 발음이 지금 중국 발음보다 더 오래된 발음이에요. 공자라는 발음이.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 이게 무슨 발음인지는 몰라. 너무 옛날이라서 몰라. 근데 그것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바뀌었고 특히 언제 바뀌냐면 청나라 때 많이 바뀌어. 이민족 지배 시대 때 발음이 많이 바뀌어. 근데 우리는 저기 이제 글자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발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원 발음에서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어, 맥주 안 비어. 그러면 우리는 삐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발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500년 흐르잖아요. 비어에서 미국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발음으로 가. 근데 우리는 삐루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삐루 못 바꿔 함부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쪽이 부처님께서 직접 교화하셨던 이쪽이 진보인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은 함부로 못 바꿔. 그래서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진보주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한이 교화한 데는 오히려 엄격주의. 왜 그러면 이쪽은 엄격주의냐? 엄격주의를 하는 이쪽도 이쪽처럼 진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바꿔. 더 우리는 정통이고 싶어해. 어디서 나타났느냐?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은 유교를 버렸어요. 청나라 때 벌써 유교를 다 버렸어. 유교라고 하는 건 별로 쓸모가 없어. 주자학이 계속 유행했다고 생각하지만 남송 말기에서 잠깐 유행하다가 끝나는 게 주자학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유교의 주류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자학을 한번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암 송시열이 백호 윤유를 죽일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백호 윤유가 중용주석을 썼다고. 중용주석을. 주석에다가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주자는 이렇게 봤는데 나는 좀 다른, 할 수도 있잖아. 주석이니까. 원문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원전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주석이니까 다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암 송시열이 뭐라 그랬냐면 주자가 이 세상에 밝히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디 싸가지 없게 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사문난적이 뭐냐면 우리 파에서 2단. 그래서 약사발을 내려가도록 합니다. 약사발이 내려. 그 회의 때 윤선도가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선도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백호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한 칼 또 두드려 맞아. 뭔 씨 주자하고 다른 얘기를 해. 이렇게 백호 윤유가 약사발을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임금께서 내려주신 보약을 먹고 훅 가면서 마지막 박하사탕을 찾은 게 아니고 한마디 한 거야. 뭐라고? 주자는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나도 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근데 그렇지만 불만은 있지만 임금이 뭐 이렇게 하라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이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 다양성을 용인하지 않는 거야. 그럼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뭐 진리가 딱 하나가 있고 그게 100% 맞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있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지. 관점들이 다 다른 거지. 그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놔줘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고려가 잘 살고 조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는 그렇게 자기가 논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파로 딱 몰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출가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출가해서 다른 쪽에서 이 사람이 기여를 해.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조선은 출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정치판에서 쭉 짜고 서로 붙어서 상대를 죽여야 돼. 그게 당쟁이에요. 당쟁. 그런데 유럽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도 밀리니까 그냥 밀려나가지고 자기 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회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사상이 발전해. 그래서 고려는 사실 강국이었고 조선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경직성. 너무 경직성. 그래서 전파된 지역은 더 오리지널하고 싶은 특징을 가져요. 오리지널은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은 더 오리지널하고 싶은 거야. 되게 재밌는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이 빡센 쪽으로 하고 이쪽이 느슨한 쪽으로 해요.